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며 내 마음의 배에 실린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정리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북적거려야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명절이면 자식들이 모이고 주말이면 친구들이 불러내고 휴대폰에는 쉴 새 없이 안부 문자가 울려야 내가 참 잘 살았구나라고 안심하곤 했죠. 하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자문해 봅시다. 그 많은 모임에 다녀오면 마음이 정말 꽉 찬 것처럼 풍요롭던가요? 아니면 왠지 모를 허탈함과 피로감이 몰려와 그냥 집에서 쉴 걸 하고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이상하게 만나고 나면 기가 빨리는 사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 자기 자랑만 늘어놓느라 내 이야기는 들어줄 생각도 없는 사람. 우리는 이런 가짜 인연들을 외로움이라는 귀신에게 홀려 억지로 붙잡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시계가 저녁을 가리키는 지금,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계의 구조조정입니다. 죽을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킬 진짜 인연은 사실 손가락 안에 꼽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말년을 병들게 하는 가짜 인연들을 어떻게 구별해내고 어떻게 그물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깊고 길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당신은 연락처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텅 빈 공간에 차오르는 자유를 즐기는 위험 있는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인맥이 재산이라는 신화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두어야 나중에 덕을 볼 것 같고 내 장례식에 손님이 적으면 어쩌나 하는 부질없는 걱정까지 하며 관계의 숫자를 늘리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은 지금 그 숫자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젊었을 때의 관계는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일을 따내야 하고 정보를 얻어야 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했기에 싫어도 웃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생존이 아니라 공존과 안식이어야 합니다. 내 남은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 소중한 에너지를 가짜 인연들에게 낭비하는 것은 당신 자신에 대한 학대입니다. 인생 후반전의 품격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어울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군더더기 없는 삶을 사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정원사가 나무의 성장을 위해 죽은 가지를 쳐내듯 우리도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해 가짜 인연이라는 죽은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가지를 쳐낼 때 비로소 나무 본연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뿌리가 더 깊게 박히는 법입니다.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보석을 덮고 있던 먼지들이 거치는 과정입니다. 뺄셈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워진 자리에야 비로소 진짜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짜 인연은 당신의 인생에 도움을 주는 척하며 다가오지만 실제로는 당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습니다. 그들을 구별하는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만남 뒤의 피로감입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하다면 그 관계는 이미 독이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는 척하지만 결국 자기 자랑으로 귀결시키거나 교묘하게 당신의 아픈 곳을 건드려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양분으로 삼습니다. 둘째, 필요할 때만 찾는 인연입니다.
평소에는 안부 한마디 없다가 자식 결혼이나 자신의 경조사 혹은 아쉬운 소리를 할 때만 연락해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냐며 친밀감을 무기로 당신의 호의를 요구하지만 정작 당신이 힘들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불평과 험담이 대화의 전부인 인연입니다. 만날 때마다 세상 탓, 정부 탓, 자식 탓만 하거나 다른 사람의 흉을 보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사람들입니다. 부정적인 기운은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맑은 기운은 탁해지고 맙니다. 품격 있는 노년은 맑은 공기를 마시듯 맑은 말을 주고받는 사람과 함께해야 합니다. 휴대폰 주소록을 정리하다 보면 연락하지 않은 지 몇 년 된 이름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이 사람한테 연락해 볼까? 고민하다가도 막상 누르지는 못하죠. 그러면서 나도 이제 인덕이 다 했나 하고 자책하십니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당신의 인격에 결함이 생겨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비로소 진짜를 가려낼 안목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면 취향이 분명해지고 가치관이 단단해집니다. 예전에는 술 한 잔에 형님, 동생하며 어울렸지만 이제는 대화의 결이 맞지 않으면 10분도 앉아있기가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당신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니라 성숙해진 것입니다. 억지로 나를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내 시간을 오직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권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사람은 수백 명의 지인이 아니라 내가 침묵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내가 초라해졌을 때도 예전과 같은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단 한두 명의 진실한 인연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에게 내 모든 진심을 쏟으십시오. 숫자에 연연하는 마음을 버릴 때 비로소 당신의 관계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가짜 인연이라도 붙잡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외로움일 겁니다. 혼자 있으면 세상에서 잊힌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한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짜 인연들 틈에서 억지로 웃고 있는 고독이 혼자 있는 고독보다 수만 배 더 비참합니다. 외로움은 피해야 할 괴물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우주가 준 선물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정원을 가꾸며 스스로와 대화해 보십시오.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타인의 연락에 목매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외로움은 당신의 정신을 맑게 씻어주는 청기의 원천입니다.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당신 영혼의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노래를 즐길 줄 아는 어른은 결코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숲속의 나무처럼 우직하고 깊은 향기를 풍기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축복으로 바꿀 관계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거절을 미덕으로 삼으십시오. 내키지 않는 모임, 만나면 피곤한 사람의 부름에 당당하게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아끼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아끼는 것입니다. 둘째,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예의라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자식이라도 수십 년 친구라도 내 마음의 안방까지 함부로 들어오게 두지 마십시오. 거리가 있어야 아름다움이 보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에 마음을 열되 신중하십시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통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기준은 조건이 아니라 결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나 자신과 가장 먼저 화해하십시오.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기 전에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밥을 사주고 가장 편안한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배가 너무 무거우면 암초에 걸려 가라앉기 쉽습니다. 이제는 배에 실린 무거운 짐들을 하나둘 바다로 던져버려야 할 때입니다. 그 짐 중 가장 무거운 것이 바로 가짜 인연에 대한 미련입니다. 손가락 안에 꼽는 인연들만 남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배가 이제 가장 가볍고 안전하게 영원한 평화의 항구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남은 인연들에게는 지극한 사랑을 전하고 떠나간 인연들에게는 고마웠다는 인사를 건네며 조용히 문을 닫으십시오.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약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고독의 주인이자 관계의 연금술사입니다. 당신의 텅 빈 전화번호부보다 더 꽉 찬 당신의 내면을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 병원, 버스 안, 혹은 혼자 조용한 방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자리와 마음을 제가 소중히 읽겠습니다.